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드디어 터질 게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특별감찰반의 사찰활동, 청와대의 특별감찰반의 사찰활동이 야당 대표, 언론인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말이죠.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청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요. 자유한국당 전 의원입니다. 진성호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갑자기 제가 말이죠. 예. 긴장했어요. 그러니까 뭐 갈 때까지 갔다는 그렇죠. 표현이 딱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계속해서 이제 폭로를 하는데, 자, 조선일보를 통해서 여러 개를 좀 폭로했는데, 오늘은 중앙일보가 아주 뭐 엄청난 걸 하나 특종을 했습니다. 요지는, 자, 김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할 당시에 야당 정치인,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도 작성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귀를 의심해서 한 번 더 물어봤답니다. 자, 야당 정치인 및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가 포함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단호한 목소리로 네 하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이 녹음을 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김 수사관이 야당 정치인의 이름이나 첩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걸 보면 이제, 자,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대하면 청와대에 있는 민정수석실 산하의 특별감찰반은, 자, 현직 고위공직자, 뭐 장관, 차관 또는 공무원들, 공공기관 단체의 장, 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 등에 한정해서만 사찰, 비리를 감찰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를 했다. 그리고 야당 정치인까지 포함됐다. 이거는 옛날로야 이거 뭐 우리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 뭐 그렇죠. DJ, YS 시대나 뭐 도감청하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촛불 전국으로 탄생했다는 이 정부가 감히 언론사의 동향, 야당 정치인까지 사찰했다 그러면요, 이거는 정말 탄핵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김 수사관은 이 내용을 이인걸 특감 반장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직접. 그리고 그 보고 수단은 텔레그램 메신저입니다. 보안이 유지되는 텔레그램 메신저인데, 지금 그렇다면 김 수사관의 핸드폰은 청와대에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청와대가 갖고 있습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 이걸 갖다가 파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검찰이 만약 이걸 조사한다 그러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인걸 특감 반장이 어디까지 이걸 보고했는지, 이런 것들만 보면 이 정권은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장 독재 정부의 특징이 언론인 사찰, 정치인 사찰입니다.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끝났어요. 대개는 그렇게 비극이 끝나는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은 문재인의 청와대가 언론사 동향 보고 야당 정치인 사찰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또 꼬리를 자르겠죠. 그거는 뭐 이인걸 특감 반장한테만 보고했고 뭐 조국 수석은 보고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건 수사를 해봐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청와대 쪽에는 이게 뭐 김태우 수사관의 이런 보고는 불순물이다. 걸렀다. 다 폐기됐다 중간에서 위까지 올라오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불순물이 어디까지 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불순물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꿀물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꿀물. 윗선에서 좋아할 만한 꿀물이다. 불순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검을 저는 도입해야 되고,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되고, 국정조사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스마트폰, 핸드폰이 이제 청와대에 의해서 압수당했는데, 이게 이제 김태우 조사관의 비리를 조사하려고 이제 청와대가 압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다 포렌식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구가 통화하고 대화했는지 다 나올 텐데, 기록이 다 나올 텐데, 이거 뭐 함부로 파기할 수 있거나 뭐 포렌식이라는 게 어떤 걸 제외하고 그렇죠.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청와대는 거짓말해도 나중에 다 드러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특검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 지금의 검찰은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청와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요즘 뭐 검찰, 경찰, 뭐 수사권 분리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검찰보다는 특검이 해야 되고, 또 이제 이 청와대가 임종석 실장 명의로 이제 이 김 수사관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 수사관이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 독과
무슨 독수 이야기냐면요. 독과. 그 불법으로 위법하게 수입된 증거에 의해서 발견된 2차 증거의 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청와대에서는 김 수사관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불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불법. 그러니까 다 불법이죠. 지금. 그러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이건 채택될 수 없기 때문에 김 수사관은 자기는 무죄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발단이 기초가 된 게 KBS의 특종보도입니다. 그렇죠. 김 수사관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서 자기가 아는 건설업자의 수사 상황을 갖다 알아봤다는 게 이게 시작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수사관이 입을 연 겁니다. 아니다. 무슨 말이냐? 어허. 나는 지인 사건을 조회해서 뭐 경찰이 문제 제기가 아니라, 자, 이분 그대로 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사무관 특검반 데스크에게 이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성과를 정리해서 보고해야 되니까 네가 잘했던 일들을 사건들을 알아보라고 해서 경찰청을 방문해서 본인이 이제 보고했던 그 내용에 대한 수사 상황 뭐 결과를 갖다가 알아보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인 사건도 따로 조회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김 수사관 말은. 그런데 경찰이 그 과정에서 내가 지인 사건을 조회했다고 청와대에 이야기해서 이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 지인 사업가는 조국의 동문이라고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조국성이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단정하기 힘든데, 그렇다더라도 조국 수석과 만약 관계가 있는 걸 갖다가 이 김 수사관이 떠벌리고 다니면서 했다 그러면 이것도 저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청와대 특검반이 이 김태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서 포렌식 분석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 자기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청와대가 검찰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면서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또 부분에 있는 내용도 뭐 가지고 김태우 수사관을 압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독수독과라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저는 특검이 제일 좋고, 아니면 검찰이 빨리 줘야 됩니다. 청와대가 이걸 갖다 지금 분석하고 있다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죠. 왜냐하면 양쪽이 다 주장이 엇갈리는데, 청와대가 뭐 김태우 수사관이 많이 말할 수 있는데 청와대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뭐 보니까 얘는 뭐 이런 비리가 골프도 있더라. 쳤더라, 뭐 술도 먹었더라.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사람이 이걸 갖다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청와대 이거는 동의하지 않은 겁니다. 김 수사관이. 왜냐면 지금 조국석이나 김의겸 대변인 말에 따르면 청와대는 파견 나온 직원을 갖다가 감찰하고 이렇게 징계할 권한이 없다고 본인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가 이 핸드폰을 본인들이 포렌식 분석한다. 이거는 제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포렌식을 하면서 증거물이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필요한 부분만 또 자기네들이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공정한 수사가 필요한 거고, 다행이네요. 그래도 뭐 텔레그램을 썼다는 게 제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텔레그램 써보셨죠? 저는 텔레그램 안 쓰고 저는 텔레그램은요 삭제를 해도 나중에 복구 기능이 있어요. 다 또 싹 나와요. 자기가 이걸 빼고 싶다 그러면 웬만큼 삭제를 했어도 다시 또 복구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말이죠. 청와대가 거짓말해도 나중에 또 그런 게 복구되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언론은 어딜까라는 거죠. 어떤 언론사일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선, 중앙, 동아 요 정도 아닐까? 신의 한 수가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휴대폰이 어쨌든 참 중요한 존재인데, 그러면 왜 김 수사관은 휴대폰을 청와대에 이미 제출했을까?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는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네. 박형철, 이인걸에게 속았다. 속았다. 누구냐면 박형철은 반부패 비서관입니다. 이인걸은 특감 반장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다 직속 상사 데스크인데, 자, 김 수사관이 말은 그럽니다. 원래 휴대폰을 갖다가 안 주려고 했다. 그런데 이인철 반장이 억울함만 풀리면 바로 복귀시켜주겠다. 그래서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형철 비서관도 나를 보고, 김 수사관을 보고, 사람만 와라. 나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인데, 그래서 그 말을 고스란히 믿었는데 완전히 속았다. 너무 분하다.
이렇게 기자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참, 이 김수사관 말이죠. 예. 자신은 그 업자의 일을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썼다. 그럼 누군가는 또 그걸 또 알아보러 다녔다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핸드폰을 다 조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동선을 조사해야 되는데 일단 김수사관이 만약에 주장하는 게 사실이라면 정말 억울하니까 나를 누가 누명을 씌웠다. 그것도 조국 수석의 일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닌 것처럼 누명을 씌운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화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우리가 엊그저께도 계속해서 지금 조국 수석, 임종석 실장까지 거론하면서 이 문제를 어디까지 알고 있냐 또는 누가 관련되냐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중앙일보에는 화를 냈다고 합니다. 네.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 지금 중앙일보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조용히 있던 사람인데. 예, 절대 조국 수석의 직접 코멘트가 나온 적이 없는데, 여기 보면 중앙일보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비위 혐의자, 김 수사관이죠. 비위 혐의자의 말을 그대로 싣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있네. 청와대 말을 그대로 싣는 게 어디 있느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걸 강하게 항의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신문 기자도 있을 때 말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그렇죠. 객관적인 건데, 여기는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그대로 싣는 것이 어디 있느냐? 면서 강하게 항의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그 다음에 조국 수석은 1계급 특진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태우 서관이 주장한 그겁니다. 자, 엊그제 우리가 했던 그 비트코인 광풍 때, 네. 자, 이걸 제대로 하면 1급 특채시킨다고 조국 수석이 말했다. 고 이제 들었다는 건데, 김태우 사관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건너서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게 조국 수석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김태우 수사관 자기가 잘못해놓고 동료를 팔고 이인걸 반장을 겁박하고 이런 꼴은 더 이상 못 본다. 어쩔 거라 그러면. 그러니까. 어쩔 거야 지금. 조사받아야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첫 리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네. 김태우 수사관의 말입니다. 첫 문장입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이번 주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답 같아요. 이런 조국 수석의 말을 예상했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거는 결국 뭐 잡아가든지 뭐. 그렇죠. 그죠?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런 영장을 걸, 치든지 예, 이런 뭔가 걸좀 좀 못 본다 신변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임종석 실장이 고발을 했는데 뭐 다른 때 같으면 한 이틀 뭐 이상 걸릴 거를 갖다가 바로 지금 배당을 했습니다. 이 수사 검찰 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김태우 수사관은 본인의 신변의 위협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 것이고, 지금 이제 이 자신의 신변에 변화가 생길 거라는 거를 직감하고 지금 현재 뭐 하고 있냐면 휴가를 내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김 수사관은 언론에 자료들을 주고 있습니다. 네, 언론에. 오늘은 뭐 조선일보 아침에 이강래 이강래 커피숍. 네. 커피숍. 그리고 뭐 또 어제는 또 뭐 누구 뭐 계속해서 지금 나옵니다. 근데 그게 나왔는데 굉장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숫자는 불과 한 3, 4개예요. 네. 18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조사한 게.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그거 말고 또 있을 겁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근데 그걸 갖다가 보겠는데 청와대가 묵살했다는 겁니다. 왜? 이강래도 정권 실세니까. 다 친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강래도 그렇지만 뭐 우윤근도 그렇고 다 보면 정권 실세들은 보고를 하면 묵살하거나 아니면 왜 자꾸만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그런 지금 분위기 아닙니까? 네. 청와대 분위기가. 그러니까 김 수사관은 양심적으로 내부 고발자 입장에서 그렇죠. 자,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김 수사관은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공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거는 무죄예요. 예. 100% 무죄입니다. 내부 고발자 아닙니까? 내부 고발자죠. 과거에 박근혜 청와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할 정도로 하고 내부 고발자는 뭐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고, 뭐 우병우 민정수석은 제가 볼 때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혐의보다는 지금 조국석이 이게 다 사실이라면 언론사를 동향을 보고받고 야당 정치인을 감찰했다, 사찰했다. 이거는요 훨씬 제가 중하고요. 또 하나는 자, 박근혜 정부의 그런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문재인 청와대가 한술 더 뜨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자료 관련해서 싸웠던 사람들 민주당에서 영입해서 국회의원 시키고, 그러니까. 그리고 호빠 출신 고용태인가요? 이건 뭐 국민적 영웅이다 뭐 하면서 추앙하고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보호하고 같이 술 먹고 그런 것들이 뭐 사진도 다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고영태가 이제 본인이 저지른 개인적 비리 때문에 이제 구속되고 했지만, 예. 어쨌든 분위기는 고영태는 영웅이죠.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고, 예. 뭐 최순실은 거의 뭐
악녀가 됐죠. 악녀가 됐죠. 네. 근데 이걸 보면 지금 김사관이 고영태 입장이라고 하면 지금 왜 검찰은 그러니까 특검을 도입해야 되는 이유가 최순실 특검했던 것처럼 특검을 동원해서 이걸 갖다가 지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야당 정치인이라는데 제가 이제 딱 시선이 가는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정권 초기였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자신의 그 통화 기록 조회를 했다. 그리고 내 지인 뭐 부인까지 다 통화 기록 조회한 거 아니냐. 이거 개인 사찰이다 하면서 굉장히 그 분노하면서 야당 대표니까 이걸 공론화 시키려고 했는데 언론들이 나중에 뭐라고 썼냐. 흐지부지 됐다. 용두삼이 됐다. 아무 일도 아니었었다. 네? 주변 지인의 잘못으로 당연히 경찰이 조사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찰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 같은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가 그 당시에 했던 걸 보면 자기 수행비서에 대한 통신 조회도 있고 그렇죠. 등등인데 그게 이제 자 여러 군데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센 데입니다. 네. 그다음에 경남지방경찰청, 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의 공권력이 자기 홍 대표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사찰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뭐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2017년 10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얼마 안 됐어요. 네, 대표가 됐습니다. 야당 대표가 됐는데 그때 추미애 대표하고 설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어쨌든 간에 자 여야가 바뀌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이런 정도는 뭐 사찰, 뭐 야당 정치 난리가 났죠. 탄압한다, 뭐 언론 사찰. 근데 지금은 거꾸로 됐습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 야당 정치인이 누군지를 이제 그렇죠. 밝혀야 되고 어디까지 했는지 이런 건데 어쨌든 지금 저거 보면 추미애 대표는 어쨌든 뭐 무책임한 발언이다 하고 홍준표를 비난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설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그게 뭐 비서가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의 문제 제기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었는데 뭐 허집이 돼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만약에 지금 신 대표의 추측처럼 실제로 검찰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청와대에서 뭐 이런 보고가 올라와서 검찰이 한번 해봐라고 했다면 가정입니다. 네. 문제가 심각하죠. 이거 심각하죠. 정말 심각하죠. 그리고 이거는 그때도 이제 홍준표 대표의 주장은 뭐냐면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홍준표 대표. 그러면 한 말이 과거 검찰들과 달리 요즘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주문으로 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게 홍준표의 주장입니다. 정확했어요. 페이스북에 쓴 글인데 자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주문으로 그럼 정치권이 누군지 누가 주문했는지 그거를 갖다 밝히는 과정에서 보면 혹시라도 김태우 사관의 첩보 보고가 발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야당 정치인이 홍준표의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그렇죠. 만약 보고를 했다면 김태우 사관의 과거 스타일로 봐서는 센 정치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누구 있습니까? 홍준표. 또 실제로 홍준표 당시 이제 대표의 그 수행비서의 통신 조회가 문제가 좀 됐고요. 그러면 그렇죠. 또 그때 이제 그 뭐 정치자금수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는데 자 그러면 정말 이거는 큰일이죠. 탄핵감입니다. 탄핵이죠. 탄핵이고요. 예. 또 언론인 사찰 이것도 심각하단 말이죠. 그렇죠. 예, 언론인 사찰 이 정부가 말이죠. 자신의 DNA에는 사찰은 없다고 하는데 민간인 언론사를 사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민간인 사찰 중에도 제일 우리가 저질러 보는 게 언론인 사찰입니다. 사찰. 언론 사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기 위해서 비판하는 언론을 갖다가 사찰해서 그 약점을 잡아가지고 신혜식 너 어제 누구하고 술 먹고 뭐 돈 받았지 뭐 누구 여자하고 뭐 관계 있지 그러면서 왜 그런 얘기하세요? 안다 무서워요. 예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네. 말 잘 들어. 보도에 조심해. 그렇죠. 이건 가정입니다. 가정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다른 사람하면 또 뭐 열받을까 봐 신혜식 대표를 예를 들었는데 네. 만약에 이렇게 사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일 죄질이 더러운 겁니다 이게. 아주 더러운 거죠. 근데 이거를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했다면? 파괴하는 행위죠. 그렇죠. 이게 뭐 그러니까 미국 헌법 수정헌법 1조가 언론 표현 자유입니다. 네. 그만큼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게 언론 표현의 자유인데 지금
김태우 수사관 말처럼 자기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수시로 언론사 동향, 야당 정치인 동향. 뭐 등등 이런 거를 갖다가 와. 했다면 이거는 진짜 나라가 뒤필 일입니다. 탐탐이에요. 전부 촛불 들고 나가야 됩니다. 청와대 앞으로. 그러니까요. 예. 뭐 자신의 DNA에는 뭐 민간인 사찰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뭐 DNA 자체가 민간인 사찰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이야기하고 하는 굉장히 이제 뭐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나오는데 네. DNA가 변형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가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그 드라마에 막장 그렇죠, 드라마에 그렇죠. 나오죠. 막장 드라마네.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DNA 검사니까 다른 사람이더라. 뭐 우리 아버는 저기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 막장 드라마. 그러니까 네. 이게 청와대에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알고 보니까 있었어. 네. 그럼 어떡할 겁니까? 유전자 변형인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러니까 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청와대가 이야기하는 거면 DNA 뭐 무슨 네. 불순물 또는 뭐 미꾸라지. 미꾸라지 뭐 좀 이게 정상적인 표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사실관계는 이러하다고 하면 될 거를 계속 그 감정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그렇죠. 무슨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는 이게 소통 속에 할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예? 감히 아무리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을 갖다가 미꾸라지라니요. 그러니까요. 그럼 미꾸라지 데리고 1년 반 동안 그러면 왜 이랬습니까? 뭐 초차 먹고 싶은 저는 이런 말들을 보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 그렇죠. 이 사람들 이거야말로 뭐 홍준표 보고 무슨 막말의 대가라고 하는데 이거 청와대가 막말이에요. 지금 막말입니다. 이거는 네, 막말입니다. 그죠? 막말이고 이 문제는 어쨌든 일파만파로 만파. 정말 다른 것보다는 정말 그 중앙일보가 오늘 보도한 것처럼 야당 정치 및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호가 포함되어 있느냐? 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태우가?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정치인은 뭐 홍준표라더라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나온다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 야당 정치인이 예컨대 뭐 또 뭐 누구누구라든지 하면 이건 DP죠. 그렇죠. 이 유승민이라든지 뭐 유승민 할 수 있죠. 오세훈도 할 수 있고. 오세훈도 할 수 있고 이거 차기 대권주자 야당 주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황교안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황교안 씨. 그러니까 황교안 근데 뭐 오세훈 등등 보수 진영에서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만약에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문 닫아야죠 청와대가. 이건 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선진국 같으면은 바로 탄핵이고요. 끝나는 일이고 지금 뭐 언론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한동안 계속 뭐 추앙하고 옹호해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돌아서야 돼요. 왜냐하면 언론인을 사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유가 뭘까?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언론들은 보살피고 마음에 안 드는 언론들은 아까 약점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나. 아주 저질스럽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언론사 동향을 보고했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 언론사의 뭐 재정 상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약에 보고했다. 더 악질이고요. 또 하나는 그 기억할지 모르지만 닉슨 대통령이 미국에서 워터게이트 탄핵을 사건. 당했습니다. 네. 근데 탄핵당한 이유가 뭐냐면 도청 때문에 탄핵당한 게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거짓말. 탄핵당했다. 결국은 1차 이유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그동안에 거짓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보십시오. 뭐 말도 안 되게 뭐 그게 그게 공기업인 줄 알았더니 민간기업인 줄 몰랐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보고서에는 민간기업 써 있습니다. 써 있어요. 거짓말했죠. 거짓말했죠. 또 뭐 한두가 아닙니다. 지금 좀 예. 그러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수사에서 밝혀지고 법정 간다 그러면요. 뭐 여러 명 지금 뭐 대기해야 됩니다. 저 김기춘 실장, 우병우 수석이 기다리고 있는 그쪽으로 네. 딱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보고 됐냐 안 됐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아주 중요하죠,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만약에 보고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됐는데 안 했다고 거짓말했다고 치면 이것 역시 탄핵 사유가 됩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동향 알고 싶어 하죠. 그렇죠. 언론사 동향 알고 싶어 하죠. 왜냐면 이 초기에 이 정권이 여론에 대해서 얼마나 생쇼를 했습니까? 커피 들고 다니고 식판 들고 와서 밥 타고 그 정도로 언론 플레이를 잘한 정권인데 그렇다면 동향을 파악해서 대통령한테 그렇죠. 보고했을 가능성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야당 정치인도 참 중요한 게 옛날 DJ나 YS 또는 노태우 시절에는 저도 이제 정치권에서 들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안기부 국정원을 갖다가 처음에는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들은 없애고 싶은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왜 못 없애느냐? 너무 재밌는 따끈따끈한 정부가 들어오는 겁니다. 뭐 정치인이 어떤 여자하고 뭐 비행기를 타고 가더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걸 썬데이 서울 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딱 전화해서 신의원
이번에 그 똑바로 해, 잘해야 돼. 그 예산, 그거 그렇죠. 협박에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망신 주기 또는 뭐 기업 청소하고 돈 받았대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요거 봐라. 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국정원이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국정원도 많이 변했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 정치인, 특히 야당 정치인의 동향을 보고했다. 탄핵입니다. 야, 이거는 정말 정말 법적으로도 문제죠. 도덕적으로도 이거는 네. 있을 수가 없는. 아주 추악한 정말 정권입니다. 이상하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아주 추악한 정권입니다. 예, 촛불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촛불 혁명을 이어가자고 얘기했는데 그 촛불의 DNA는 개인 사찰, 그죠? 민간인 사찰이고 또 국민 탄압이고 말이죠. 언론 압박이었고 말이죠. 아주 저질스럽습니다. 우리는 꼭 이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 모두가 파괴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신의 한 수 구독이 대한민국 살립니다. 그 다음에 추천 버튼 팍 눌러주시고요.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그리고 옳은TV 신의 한 수 메인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큰일 났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큰일 하니까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난리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빨리 눌러주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